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. 나는 남의 거는 쓰기 싫고 내 거는 흉터 나오기 싫고 다른 거 뭐 없어요? 그래도 뭐 오래 유지되고 높게 하고 싶은데,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발명해낸 게 뭐냐면, 안녕하세요, 로그의 윤수왕입니다. 코 성형 하다 보면 제가 코 성형의 진심인 게 어느 부분이죠? 어느 부분에 제가 진심이에요, 여러분? 퀴즈? 맞추신 분? 자, 제가 코끝을 높이는 데 진심이라고 했잖아요. 그죠? 왜냐하면 콧등을 높이는 거는 어차피 뭐 맞춤형 실리콘도 있고 뭐 진피도 있고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, 할 수 있는. 근데 코끝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코 수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정말 핵심입니다. 이거 정말 예전부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셨고, 그 다음에 어떤 재료, 어떤 수술 방법으로 코끝을 올리느냐, 각자의 고유의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고유의 스타일도 있겠죠. 근데 이 재료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. 저는 주로 어떤 재료를 추천드리냐면, 내 거 재료, 자가 재료나 아니면 여기가 물렁뼈라고 했잖아요. 코가 왜 콧등 여기 3분의 1은 뼈고 콧등 중간부터 아래쪽 3분의 1은 연골, 물렁뼈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물렁뼈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, 보통. 그래서 제일 오래 버티는 게, 제일 단단한 게 본인 갈비 물렁뼈가 제일 단단하고, 그 다음에 기증받은 기증갈비 연골, 그 다음에 본인 비중격 연골,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연골이다.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. 나는 남의 거는 쓰기 싫고 내 거는 흉터 나오기 싫고 다른 거 뭐 없어요? 그래도 뭐 오래 유지되고 높게 하고 싶은데,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발명해낸 게 뭐냐면 매드포라고 하는 딱딱한 플라스틱, 그리고 조금 더 가미를 하면 그 플라스틱 안에 쇠심을 박아놨어요. H빔처럼 이렇게 쇠심을 딱 박아놓은 그런 제품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코끝에 쓴 원장님들이 있고, 제가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럭키박스 여는 것처럼 열어보면 그런 게 써져 있는 코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5년 전쯤에 또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던 게 메쉬라고 해서 뭐 녹는 인공 연골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. 녹아서 흉살로 바뀌는 그런 재료를 또 선풍적으로 쓰긴 했었죠. 말만 들어보면 정말 뭐 아이디어해요. 내 갈비뼈에 흉터도 없이 이 재료 제품으로 딱 나오니까 이 재료만 딱 쓰면 코가 이쁘게 유지된대. 그런데 재수술하고 코 수술을 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런 재료들은 쓰는 쓰임에 있어서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매드포 같은 경우는 녹지 않고 끝까지 내 코에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놔두면 놔둘수록 문제가 생깁니다.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, 내가 늙을수록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될수록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요. 중력 때문에 피부가 다 늘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얘 매드포 같은 플라스틱에 이렇게 쇠까지 있는 그런 재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. 처지지 않고. 그러면 이렇게 뚫고 나와요, 코끝으로. 그래서 만약에 내 코에 매드포가 있다, 언젠가는 재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평생 갖고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런 메쉬라고 하는 소재들이 있는데, 제가 메쉬 쓰시는 분들 쓴 것들 많이 봤는데, 이 메쉬 혼자만 쓴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정말 메쉬를 써야겠다,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켈로이드가 너무 심해서 이거 못 쓴다,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남의 것도 절대로 못 쓰겠다, 무서워서 안 된다, 뭐 종교적인 이유로 안 된다,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귀연골도 다 썼고 뭐 이러면은 메쉬를 쓸 수밖에 없으실 텐데, 메쉬 단독으로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얘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셔야 되고,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죠? 그리고 코 끝에 예를 들어서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에는 절대로 이물질은 안 쓰시는 게 좋다가 저의 추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원장님, 그러면 왜 이거를 재수술이 어려운가요?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, 이런 이물질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캡슐이라고 하는 이물 반응으로 해서, 특히나 메쉬 같은 경우는 녹으면서 내 살이랑 단단하게 붙어버려요, 흉살처럼. 그러면 이거를 떼는 과정이, 보통 실리콘이 들어있는 이 콧대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, 이 메쉬나 아니면은 매드포가 들어있는 이 비중격 부분, 기둥 부분은 여기가 얇은 점막이란 말이에요. 그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이 점막이 찢어졌다 이러면, 예를 들어서 기증누경골이나 남의 거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자가누경골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매드포나 메쉬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재수술에는 자가누경골을 많이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그것 때문에 재수술이 어렵다,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 몸에 상처가 나기가 쉽다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그러면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까?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,
매드포나 메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내가 그 전에 뭘 썼는지 몰라.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그 전에 뭘 썼는지 모르겠어, 코에. 그냥 비중력만 쓴 것 같은데, 비중력만 쓰신 분들은 코끝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물렁물렁 하실 거예요. 근데 이 손가락 끝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내 코끝을 만졌는데 누경을 쓴 게 아닌데 딱딱하다. 여기 만졌는데 완전 난 딱딱해요. 그러면 코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. 강도는 이렇게 손톱 늘었을 때 그 느낌처럼 단단한 게 뭔가 들어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저희 로고 성형외과 방문하셔서 CT를 찍어보고 제가 판별을 해드리겠습니다. 코 안에 뭐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고 성형외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조태꾸알.